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기반 어플 보라의 콘텐츠에 대해 발표할 우리가 최고조의 발표자 윤예은입니다. 보라를 기획하게 된 배경, 보라의 콘텐츠 소개, 그리고 실행계획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보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보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공 어플리케이션이며 저희의 로고는 왼쪽과 같습니다. 보라가 표방하는 캐치프레이즈는 가려진 세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다입니다. 보라의 어플의 예상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U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콘텐츠 소개 부분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콘텐츠는 크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회로 구분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매체는 기본적으로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더욱 커졌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못하니 에브리타임 등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리어 프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의 커뮤니티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이전보다 소외감을 2배가량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주제 선정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전시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의 현존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전시까지 가지 않아도 당장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어플 화면 구성 시 점차 텍스트보다는 아이콘이나 이미지로 콘텐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은 어느 부분을 눌러도 터치감이 같기 때문에 청각적, 촉각적 요소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텍스트 정보 없이 어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 어플을 구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라는 터치 부분을 넓고 간단하게 디자인하여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음성만을 사용해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탭과 어플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악기 연주회나 ASMR 영상과 같은 음성 콘텐츠는 물론 기존의 시각장애인들이 배제되어 있던 미술작품과 전시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시각장애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의 장, 즉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창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저희는 최종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표 커뮤니티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라 콘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크게 커뮤니티와 전시회로 나뉩니다. 먼저 커뮤니티 콘텐츠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라 어플 내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는 여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익명입니다. 익명성을 보장하여 사용자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라 커뮤니티 안에서 자체적인 문화와 은어가 형성되면 시각장애인들 사이의 소속감이 커지고 정보 소외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커뮤니티 탭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홈 화면에 배치된 커뮤니티 인기글 위젯을 누르거나 하단의 아이콘을 통해 커뮤니티 탭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커뮤니티 탭에는 세로 고침과 글쓰기 버튼이 있으며 보이스오버, 토크백과 같은 화면 읽기 기능과 호환되도록 UI, UX가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성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합니다. 하단의 아이콘은 화면과 같이 커뮤니티 탭, 전시 탭, 알림 탭, 마이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에 있는 원 모양의 버튼은 홈 버튼입니다.
어떤 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톡백이 켜졌다면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보세요. 갤럭시 스톱. 손가락으로 터치한 부분을 톡백이 음성으로 읽어줄 거예요. 다른 부분이 궁금하다면 지금처럼 터치를 하거나 플레이 스톱. 화면을 누른 채로 드래그해보세요. 갤럭시 스톱. 갤러리. 시계.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전시의 콘텐츠입니다. 전시회는 크게 미술 전시와 음악 전시로 구분됩니다. 먼저 미술 전시는 아예 시력이 없는 전맹장애인이 아니라 저시력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전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시각장애인 중 90%는 저시력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잔존 시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색 대비, 명도 대비, 크기 조절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시 작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빛을 이용하여 명도의 대비를 강조하는 작품이고 오른쪽은 어두운 배경에 RGB를 기반으로 한 색감의 대비를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언택트 전시회를 확대하여 1. 기존에 제공했던 작품보다 더 많은 제품을 제공하고 2. 시각장애인을 위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작품과 더불어 기존의 유명한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시입니다. 전시의 대상은 저시력 장애인은 물론 전맹 시각장애인까지 포함됩니다. 전맹은 앞을 아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읽어주는 전시회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이러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미술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큐레이터의 설명을 첨부하여 보다 세밀한 작품 감상이 가능하도록 보조합니다. 이때 큐레이터는 단순히 작품의 역사나 테마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붓터치, 색감의 사용 등 작품의 세부적인 내적 요소까지 묘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콘텐츠는 음악 전시입니다. 음악회가 아니라 음악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획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라는 클래식, 재즈, 팝, R&B를 중심으로 매달 다른 테마의 유료 음악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식으로 음악회가 구성되는지 3가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월 가정의 달을 테마로 한 피아노 연주회입니다. 물론 악기의 종류나 주제는 그 달의 이슈나 트렌드에 맞춰서 기획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투표를 통해 보라인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라듀스 101 신흥 연주자 바이올 연주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주 기회를 잃은 아티스트, 그리고 데뷔 이후 주목받지 못한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처럼 사용자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획으로 인해 보라 내 뮤지션 팬덤이 형성되는 경우 팬덤 활동이 보라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ASMR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청각과 촉각,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청각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을 예민하게 자극하는 ASMR을 마치 음악 공연처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출신 ASMR 아티스트가 라디오 방송과 협업해 실시간으로 ASMR 콘서트를 진행한 바가 있으니 저희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콘서트를 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라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라 어플의 커뮤니티 기능과 전시 기획 능력을 결합하여 오프라인으로 전시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은 삼성의 시각장애인 시야 보조 VR 기술인 릴루미노입니다. 릴루미노 기술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VR, 가상현실 기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 앱은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이른바 전맹을 제외한 1에서 6급 시각장애인들이 기어 VR을 통해 실행하면 왜곡되고 뿌옇게 보이던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각장애인 86%가 선천적 맹인이 아니라 잔존 시력이 있다는 것을 착안해 만든 겁니다. VR에 장착된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영상을 변환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구체적인 전시 감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라가 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제작하고 어플 내 커뮤니티 공간에 모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저시력 장애인은 입구에서 스마트폰과 안경을 대여하도록 한 후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안경으로 전송하여 안경으로 작품 감상과 동시에 이어폰을 통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라가 왜 혁신적인지, 기존 사업과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중에는 시각장애인들만의 자체적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이 부재합니다. 하지만 보라는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콘텐츠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고 설령 접하게 된다 하더라도 속도가 늦어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보라는 음성 정보가 주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전시는 점자를 이용하기에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라는 베리어 프리 작품이긴 하지만 비시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청각 전시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의 사업 실행 계획을 설명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7월까지 상세 계획을 마무리 지은 후 9월까지 앱 디자인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후 개발자를 고용하여 12월까지 1차적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오류를 수정한 후 베타 테스트를 시행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플을 시장에 정식 배포하는 것은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단계까지는 엔젤 투자자 혹은 창업경진대회의 상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이후 정식 배포한 후에 유망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더 인벤션 랩을 주 투자처로 삼을 계획입니다. 보라는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원의 세부적인 역할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